이젠 내 이름 기억할 사람도 없겠지. 내가 이리 사라져도 누가 기억할까? 이른 새벽녘 어느 한적한 산자락은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시간 묘역은 늘 이렇게 안개에 잠겨 있어요. 불임마다 맺힌 이슬방울이 햇살에 반짝이는군요. 참 평화로운 아침이죠. 인적 드문 오솔길 끝, 푸른 녹음 속에 오래된 공동묘지가 잠들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쓸쓸한 곳은 비석 하나 없이 흙으로만 봉긋 솟아난 무연고 묘역이에요. 잡초가 무성하고 흙빛 봉분만이 희미하게 자리한 이곳은 수십 년의 세월과 망각의 그림자만을 짊어진 채 고독하게 서 있는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관리인의 발자국 외에는 어떠한 온기도 머물지 않는 정막만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이정팔은 이 무연고 묘역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이 길을 오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굽은 허리를 이끌고 오솔길을 오르면 발걸음은 묵직하지만 어딘가 모를 숙연함이 깃들어 있어요. 아내와 사별한 지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죠. 자식들은 저마다 삶에 치여 간간히 안부 전화만 걸어올 뿐이고요. 퇴직 교사였던 저는 더 이상 가르칠 학생도 보살필 가족도 없어진 후 여유로워진 일상의 빈자리를 채울 무언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길이 닿은 곳이 바로 이곳 무연고 묘역이었죠. 이곳에 이름 없는 영혼들이 품고 있을 사연들에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어요. 잡초를 뽑고 무너진 봉분을 다듬으며 이름 없는 이들의 영혼에 묵묵히 위로를 건네는 일. 그것이 고독한 노년에 찾아온 유일한 취미이자 소박한 기쁨이었어요. 차가운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육체적인 노동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줬지만 동시에 잊혀진 존재들과의 침묵의 교감은 내면에 깊은 고독을 새겨 넣었죠. 이젠 제 이름조차 기억할 사람도 없겠지요. 제가 이리 쓸쓸히 사라져도 누가 저의 이력을 기억해 줄까요? 잃어버린 시간 속에 저 홀로 갇힌 듯. 입술은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고독 속에서 조그마한 의문이 움트고 있었죠. 어느 해 여름 초입 유난히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뜨거운 햇살이 묘역을 내리쬐던 오후였습니다. 습한 공기는 금세 열기로 변해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정팔은 능숙하게 낫지를 하며 봉분 주변의 키 큰 풀들을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유독 한 봉분에 멈췄습니다. 다른 무덤들과는 달리 그곳에는 누군가 정성스럽게 놓아둔 새하얀 국화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아침에 놓인 듯 꽃잎은 싱그러웠고 비닐 포장도 없이 손에 쥔 듯한 정리되지 않은 모양새였습니다. 막 꺾어온 듯한 싱싱함이 척박한 무연고 묘역의 흙빛 봉분 위에서 묘한 이질감을 자아냈습니다. 그 꽃다발에서 이상하리 많지 짙은 향이 풍겨왔습니다. 정팔은 본능적으로 몇 초간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이 짙은 향기가 낯설면서도 어딘가 아련합니다. 마치 오래된 꿈속의 희미한 기억처럼 말입니다. 무연고 묘역의 웬 꽃다발인가. 이곳은 방문객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진 곳인데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 실수로 놓았거나 뒤늦게 가족을 찾은 이가 다녀갔으리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덮어두었던 상처가 문득 건드려진 듯 아련한 통증이 스쳤어요.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짧은 의문과 함께 다시 낯일에 집중했어요. 망각은 노년의 삶에서 흔한 동반자였고, 저는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생각들을 쳐내는데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듬해,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도 정확히 같은 날짜에 그 봉분 앞에는 어김없이 같은 모양의 하얀 국화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기묘하고도 일관적인 현상은 정팔의 무감해진 마음에 묘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3년 연속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나타나는 꽃다발은 그에게 잊었던 감각을 일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의 굳게 닫혔던 호기심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꽃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익숙함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오래전 잊었다고 믿은 이름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한순간 그의 기억을 흔들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묘지 봉사자나 관리인들 사이에서도 이 봉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묘지 입구의 작은 관리실에서 만난 최 관리인도 그에게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이정팔 선생님, 그 무연고 묘비 말입니다. 아직도 매년 같은 날 그 흰 꽃이 놓이더군요. 참 별일이지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누구길래 그리 꾸준히 올까요? 혹시 자식도 모르는 혼외자라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들의 무심한 한두 마디가 제 귀에는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마음속에 의문과 함께 섬뜩한 예감이 피어나는군요. 혹시 제가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일까요? 제가 잊고 산 그 미련의 끈일까요? 노년의 삶의 드리운 쓸쓸함이 그 의문과 뒤섞여 더욱 깊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정팔은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그저 흔한 이름일 뿐이다. 수십 년 전 그 소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렇게 자신을 타이르려 했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은 깊숙이 내려앉아 무뎌졌던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 메마른 땅에 떨어지는 첫 빗방울처럼 말입니다. 그날 정팔은 유독 그 봉분 앞을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발이 붙은 듯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메마른 흙 위에 놓인 국화다발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망각 속에 묻혀있던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망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꽃잎 하나하나마다 오래전 누군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정팔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혜, 지금 어디쯤에 계신가요? 어디에서 이 꽃을 기억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말없이 묻고 또 묻는 사이 그의 마음은 점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 아이일까?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믿고 싶은 예감이 조용히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무연고 묘역을 찾을 때마다 을의 그 무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흙무덤이었지만 정팔에게는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흙냄새와 바람소리, 햇살의 온기 속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얽히는 듯한 감각. 그의 뇌리 속에는 피난 시절, 흐릿한 소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태어난 날마다 그 무연고 봉분에 국화꽃이 놓여 있었죠. 혹시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꽃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제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렇게 그는 끝없이 스스로를 설득하고 또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은 순식간에 회색빛으로 변했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지요. 묘역을 휘감는 바람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빗줄기가 풀잎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팔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정팔은 우산도 없이 빗속에서 봉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봉분 위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놓여있던 국화 다발이 빗물에 축 늘어져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꽃잎들이 더욱 하얗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우비를 벗어 꽃다발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꽃다발에 그리고 그 아래 묻힌 이름 모를 영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봉분 앞에서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나를 혼란에 빠뜨리시나요? 나는 어느새 멈추지 못하는 그리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쩌면 이 기다림 속에서 잃었던 과거를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거죠. 그 예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한 형태로 무의식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비로소 저를 향해 손짓하는 듯해요. 시간은 195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스라한 기억 속 전쟁의 포화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지요. 폭격 소리가 아득하게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으나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가 사람들의 마음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희뿌연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고향을 등지고 사람들은 피난지를 전전하며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려 발버둥 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쌀 한 톨, 옷 한 벌 구하기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고 밤이면 언제 다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움막 속에서도 잠 못 이루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흙바닥에 깔린 집단 위에서 잠들고 찬 보리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끈질기게 살아남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며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꺼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와중에도 삶은 기적처럼 이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 척박한 피난지에서 18살의 이정팔은 한정혜라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 역시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흘러들어왔고 허름한 천막으로 임시로 마련된 피난민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말이 많지 않고 조용했지만 언제나 따뜻하고 깊은 눈빛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검은 머리칼을 단정하게 따아내린 모습은 언제나 정갈했고 얇은 입술 끝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쟁의 고단함이 어린 듯했으나 해맑은 미소를 지을 때면 주변까지 환해지는 듯했고 그 미소는 정팔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은 정팔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팔은 그런 정혜에게 걷잡을 수 없이 끌렸습니다. 풋풋하고 순수한 마음, 그것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피어난 한 송이 들꽃 같았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피난지의 메마른 풍경 속에 핀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허름한 교실에서 그들은 낡은 책을 함께 보며 글을 배웠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 칠판을 바라보고 비좁은 밥상에 둘러앉아 보리죽 한 그릇으로 한 끼를 때웠습니다. 정팔은 정혜가 앉은 자리에 늘 눈길이 갔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과 조용한 몸짓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점심시간 모두가 각자의 도시락을 비울 때 정혜의 몫은 유독 적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유독 작고 마른 그녀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정팔은 자신의 밥을 몰래 그녀의 밥그릇에 덜어주곤 했습니다. 고마워요, 정팔 씨. 정혜는 밥그릇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말없이 통한 따뜻한 교감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정팔은 귀하게 얻은 비누 조각을 품에 넣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 시절 비누는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정혜가 작은 동생의 옷을 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냇가의 물은 차갑고 그녀의 손은 얼어붙은 듯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팔은 망설이다 주머니 속에 하얀 비누 조각을 건넸습니다. 새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아껴 쓴 듯 끝이 달아 있었습니다. 이거 좀 써봐. 손 트겠다. 정혜는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지요. 고마워요, 정팔 씨. 덕분에 동생 옷이 깨끗해지겠어요. 그 한마디가 정팔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비누 거품이 일어나는 그녀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비누 한 조각이 둘 사이에 작지만 단단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밤마다 둘이 함께 마을 어귀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갔던 시간은 정팔의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논길을 따라 덜그럭거리는 물통을 들고 걷던 길, 머리 위로는 별들이 쏟아지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벨벳에 박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별들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는 그들의 숨결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래서 두 사람은 조용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꿈, 고향에 대한 아득한 그리움,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소박하고도 아련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작은 위로가 되고 희망을 엿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정혜의 손이 스치면 정팔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여러 번 느꼈지만 쑥스러움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한 번은 밤늦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던 피난민 아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쳐 잠든 움막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아이 곁으로 다가가 작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멜로디는 단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해서 아이는 서서히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정팔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의 다정한 모습에 그의 마음은 더욱 깊이 물들어갔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 전쟁이 끝나면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로 향하던 길, 정팔은 논두렁 옆에 핀 작고 여린 들꽃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름 모를 보랏빛 꽃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홀로 피어난 그 꽃은 정혜를 닮아 보였습니다. 그는 그 꽃을 조심스럽게 꺾어들고 망설이다가 정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쁘지? 이름은 모르겠지만 참 예뻐서.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깊었습니다. 정팔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와 몽당 연필을 꺼내더니 나뭇잎 위에 그 들꽃을 올려놓고 힘껏 눌러 그렸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들꽃의 여린 형태가 종이 위에 고스란히 옮겨졌습니다. 꽃잎의 섬세한 주름과 줄기의 굴곡까지 그는
최대한 정성껏 담아내려 애썼습니다. 그의 서툰 솜씨에 정혜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그림, 너 가질래? 정혜는 아무 말 없이 그림을 받아들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옷고름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그 그림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정팔은 말로 다하지 못한 고백을 대신 꽃으로 건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피어난 풋풋한 감정은 그 작은 그림 한 장에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차라리 입 밖으로라도 뱉어냈어야 했어요. 제 마음을요. 그땐 너무 어려서 말하지 못했던 감정 때문에 그 후회가 제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하루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정혜의 가족과 함께 공동 배급소에 줄을 섰습니다. 배급이라고 해봐야 흙이 묻은 채 삶아진 고구마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지만 그 몇 알로는 성인 남자에게 간의 기별도 가지 않을 양이었습니다. 정혜의 동생은 배가 고파 칭얼거렸고 정혜는 자신의 몫인 고구마 절반을 망설임 없이 동생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정팔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구마마저 정혜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거 너도 먹어야지. 난 괜찮아.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정팔은 억지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고구마의 따스한 온기가 정팔의 마음을 오래도록 데웠습니다. 그 따뜻함은 단순히 고구마의 온기가 아니라 함께 나눈 배고픔과 서로를 향한 온정의 온기였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무언의 이해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짧지만 따뜻했고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빛나던 인연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그림자는 길었고 불확실한 피난살이는 언제나 예기치 않은 이별을 가져왔습니다. 정착이라 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팔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정혜가 앉아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나무 책상만이 그를 맞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간밤에 정혜의 가족이 또 다른 피난지로 급하게 떠났다는 짧은 말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주소도 심지어 작별 인사 한마디도 남기지 않은 채 정혜는 정팔의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아련한 꿈처럼 그녀의 떠남은 마치 갑작스러운 폭격처럼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첫사랑은 그렇게 어떠한 예고도 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정혜가 앉았던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초점을 잃은 슬픔이 가득했지요. 그때 건네지 못한 꽃 한 송이처럼 하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목구멍에 맴돌았습니다.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밤새도록 정혜의 얼굴과 그녀의 웃음소리, 나뭇잎에 눌러 그린 들꽃 그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쟁이 끝나고 저는 고향으로 돌아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꾸렸지요. 겉보기에는 평온한 삶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정혜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누구에게도 정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은 척 살아왔지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때 그 시절의 정에, 그리고 나뭇잎에 물러 그린 들꽃, 그림의 희미한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잔상은 희미해지는 듯 하다가도 문득문득 제 심장을 아련하게 흔들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잊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녀는 제 삶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영원히 피어있는 한 송이 들꽃과 같았습니다. 마치 저의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제 삶의 어디쯤에서 그 잔상이 피어난 걸까요? 그 잃어버린 시간 속에 제가 놓쳤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노년의 묘역에서 마치 옛날에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난 시절의 그 소녀일까요? 혹시 그녀가 이 차가운 흙 아래 잠들어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잊고 지낸 게 미안해서 마음속 깊이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동시에 잊었던 첫사랑의 흔적을 50년 만에 발견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그리움과 기이한 설렘이 메마른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군요. 무감했던 노년의 삶에 과거의 조각들이 불쑥 튀어나와 말을 걸어오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꽃이 놓이는 날을 직접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우연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이 봉분의 비밀, 그리고 어쩌면 이곳에 제 과거와 이어진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반드시 그 실마리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막연했던 끌림이 이제는 멈출 수 없는 강한 이끌림이 되어 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설마 그 정예일 리가 없지요. 이 넓은 세상에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을까요? 수많은 동명이인 중에 하필 이 봉분에. 하지만 그녀의 생일날 그 꽃을 매년 놓는 누군가가 정말 그녀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들로 머리가 가득 찼습니다. 한 번쯤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정에 맞습니까? 하지만 무덤은 말이 없었지요. 그저 흙뿐인 그곳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달력에 조용히 표시를 해두고 그날이 오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봉분 사이를 맴도는 생각에 잠겼지요. 그날 아침,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새벽녘, 정팔은 이른 시간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따뜻한 보리차를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묘역으로 향하는 오솔길은 여전히 안개에 잠겨 있었고, 나뭇잎 끝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보석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어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묘역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만이 그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봉분 뒤편 낮은 관목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습기 머금은 땅바닥에 조용히 앉아 인고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의 낡은 코트 안으로 스며드는 새벽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의 심장은 묘한 긴장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기다림 속에서 잃어버린 과거를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했던 봉분들의 실루엣이 여명 속에서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묘역으로 스며드는 순간 멀리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팔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눈은 그림자를 쫓았지요. 곧 그 그림자는 한 젊은 남자의 형체로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치 이곳에 다른 누가 있을 리 없다는 듯이 망설임 없이 이름 없는 봉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남자는 정팔의 예상대로 봉분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30 후반이나 40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봉분 위에 흙을 정성껏 어루만지더니 미리 준비해 온 새하얀 들꽃다발을 조용히 가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꽃다발은 작지만 정갈했으며 흑빛 봉분 위에 마치 한 점 흰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깊은 경건함과 익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슬픔이나 표정의 변화도 없었지만 그 무심한 동작 속에 담긴 깊은 마음이 정팔에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꽃을 놓고 잠시 봉분 앞에 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 정팔은 매년 그날이면 묘역을 찾았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지요. 매번 같은 시간, 같은 남자가 같은 봉분에 꽃을 놓고 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남자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그의 의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봉분 앞에 서서 약 10분가량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꾸준함은 정팔의 마음에 더욱 깊은 의문과 함께 기묘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수없이 많은 질문을 삼켰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인가? 그 무덤에 잠든 이는 누구이며 자네는 그녀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왜 매년 이토록?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팔은 그를 꽃을 놓는 남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묘역의 고독한 일상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정팔은 때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어볼까 망설였지만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가 자신이 기대하는 인물이 아닐까봐, 혹은 너무나 선명한 진실이 드러나 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이었답니다. 마침내 몇 년이 더 흐른 어느 해, 정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쌓인 궁금증과 감정의 파고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남자가 꽃을 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정팔은 숨어있던 관목숲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겨우 펴고 마른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발소리에 남자가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남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정리하고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예의 바랐으며 정팔은 그에게서 묘하게 익숙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디선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보았던 어떤 얼굴의 잔상처럼요. 어르신, 혹시 이 묘역을 돌보시는 분이신가요? 정팔은 마른 침을 삼키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자네는 매년 이 봉분에 꽃을 놓는 분이시오. 그의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자의 얼굴에서 혹시나 자신이 기대하는 어떤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봉분으로 향했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무덤의 주인, 한정혜의 아들,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에 늙은 몸이 작게 휘청거렸어요. 눈에는 미세한 떨림이 스쳤고 모든 피가 머리끝으로 솟구치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50년 전의 그 소녀 한정혜,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라니요. 그렇다면 이 무덤의 주인이 바로 그 정혜란 말입니까? 50년의 세월을 돌아 꿈에서조차 잊었던 이름이 이렇게 현실이 되는 순간이라니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아니 필연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선명하고 가혹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피난 시절의 정혜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 지훈의 얼굴이 겹쳐지는 듯했죠.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이지우는 정팔의 복잡한 감정을 눈치채지 못한 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함께 유언을 지키는 자의 숙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제게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당신의 생일이 되면 꼭 이곳에 와서 꽃을 놓아달라고요. 누군가 이 꽃을 통해 자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이 약속을 꼭 지켜달라 당부하셨어요. 당신을 향한 마지막 말 대신 매년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놀라움, 그리움,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다는 것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언의 무게가 고스란히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50년 전 나뭇잎에 눌러 그린 서툰 들꽃 그림 한 장이 이렇게 긴 세월을 넘어 제 발목을 붙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훈의 말에서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정혜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심장이 아려오는군요. 침묵 속에서 두 남자의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잃었던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유언 속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치 묘역의 고요함이 그들의 감정을 흡수하듯 주변 공기는 더없이 무거워졌지요. 고조된 감정 속에서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한정혜의 봉분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봉분을 비추고 주변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정팔은 지훈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정혜의 모습을 닮은 듯한 맑은 눈빛, 조용하고 사려 깊은 표정을 보며 그의 가슴 속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피가 통하는 듯한 기묘한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정팔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께서 혹시 정팔이라는 이름을 아셨는가? 피난 시절에 그 정팔 말일세. 그의 질문에는 지난 50년간 묻어두었던 모든 간절함과 함께 혹시나 기대가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불안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정팔의 깊은 눈빛을 마주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어릴 적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회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어릴 적부터 가끔 그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정팔 씨라고요. 한 번도 직접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이라 더 기억에 남아요. 어머니께서는 피난지에서 만났던 아주 귀한 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요. 늘 그리워하셨지만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그분을 찾고 싶어 하셨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심지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정팔 씨가 꿈에 나왔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마치 그분만이 어머니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알고 있는 듯이요. 저는 어릴 적 매년 어머니가 이 꽃다발을 준비하던 손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던 아련한 그리움과 희망을요. 어머니는 늘 그분을 기다리셨어요. 당신이 혹시라도 이 꽃을 보러 와 줄지도 모른다고요. 그게 어머니의 삶의 마지막 소망이셨던 거죠.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짙은 그리움과 함께 긴 세월 어머니의 비밀을 짊어진 자식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정팔의 복잡한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자신의 낡은 배낭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심스럽게 빛바랜 일기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투박한 표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희미한 곰팡이 냄새마저 풍기는 듯 했지요. 일기장과 함께 꼬깃꼬깃 접힌 오래된 손수건 한 장과 빛바랜 사진 한 장도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손수건은 모서리가 해져 있었고 사진 속에는 앳된 정혜와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정혜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고 있었지요. 이건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 일기장을 보며 정팔 씨를 기억하고 제가 할 일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지우는 일기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한 장의 낡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정혜의 단정한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편지 끝에는 작고 예쁜 벚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벚꽃은 피난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혜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림 같았지요. 정팔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일기장과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희미한 세월의 냄새와 함께 정혜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단정하고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혜의 글씨였지요. 손가락 끝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더듬으며 정팔은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그녀의 삶과 감정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일기장 중간쯤 한 페이지에 정성스럽게 코팅되어 붙어 있는 작은 그림에서 멈췄습니다. 종이 위 갈색으로 바래버린 한 송이 들꽃 그림. 나뭇잎에 눌러 그린 듯한 그 그림은 그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박혀있던 바로 그 들꽃이었습니다. 50년 전 그가 수줍게 정혜에게 건넸던 바로 그 그림이었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그림의 윤곽은 놀랍도록 선명했습니다. 그림 주변에는 정혜의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정팔 씨. 당신이 건넨 이 꽃이 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꽃을 보며 당신을 기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피난지에서 만난 가장 따뜻한 꽃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피어난 한 송이 희망처럼 당신은 나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도 꽃을 기다린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언젠가 이곳을 스쳐 지나간다면 내가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꽃을 통해 알아주기를. 그리고 편지 속에는 더욱 직접적인 정혜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에서 그녀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없게 되면 너는 매년 나의 생일날 저 산자락 무연고 묘역에 꽃을 놓아주렴. 그리고 만약 그곳에서 정팔 씨라는 이름의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그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렴. 내가 그를 평생 기억하고 기다렸음을. 그리고 내게 그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가 바로 이 꽃의 의미를 아는 유일한 사람일 테니 내 어머니는 그에게 꽃이었단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1950년대 피난 시절에 흐릿했던 기억들이 섬광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밤마다 물을 기르러 가며 나누었던 조용한 이야기들,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던 정혜의 맑은 눈동자, 쑥스러움에 미처 건네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과 대신 건넸던 서툰 들꽃 그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무덤에 잠든 한정에는 제가 평생 마음 한켠에 담아두었던 그 소녀가 분명합니다. 그녀는 이곳에 바로 제 눈앞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언과 아들의 존재는 저희 오랜 시간의 외로움을 단숨에 꿰뚫는 듯 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속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가슴 저리게 깨닫습니다. 정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이 담고 있던 깊은 마음이 무덤 위에서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늙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그저 솟아나는 감정들을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깊은 깨달음과 함께 찾아온 해방감, 그리고 오랜 그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심장을 억제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일기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뼈마디가 드러난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일기장 사이에는 낡은 손수건 한 장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는 지훈의 어릴 적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정혜의 아들, 지훈이었을까요? 정팔은 더 깊은 미궁에 빠지는 듯 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흔적이 정혜가 자신을 기억했다는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런 정팔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나지막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봉분 위로 놓인 들꽃처럼 고요했지만 정팔의 심장을 깊이 꿰뚫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어머니의 비밀을 지켜온 자식의 고뇌와 이제야 비로소 그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늘 정팔 씨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정팔에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께선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팔 씨는 나에게 꽃과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분은 나에게 꽃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내 생일에는 꼭 그분 앞에는 꽃을 놓아야 해요. 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년 어머니의 생일에 이곳에 꽃을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정팔 씨가 이 꽃을 보고 어머니를 기억해 줄까 해서요. 어머니께 그 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고단한 삶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자 희망이었나 봅니다. 당신을 향한 마지막 말 대신 매년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저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를 꽃으로 기억하고 있었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에게 건넨 들꽃, 그림 한 장이 그녀의 삶에서 그토록 큰 의미였던 것이에요. 꽃처럼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생명의 의미이자 고단한 피난살이 속 한 줄기 빛, 그리고 평생을 간직한 희망이었던 것이죠. 평생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이 지닌 깊은 의미가
이 무덤 위에서 아들의 입을 통해 다시 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있었죠. 그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낡은 일기장에 담긴 들꽃, 그림과 오래된 사진, 손수건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침묵만이 우리의 감정을 대신해요. 그 침묵은 수십 년간 쌓인 시간의 무게와 이제야 비로소 연결된 두 사람의 인연, 그리고 꽃으로 피어난 한정혜의 진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답니다. 묘역을 감싸는 바람이 그들의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어요. 감정의 정점에 다다른 듯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시간은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초록빛으로 물들던 산은 붉은 단풍을 입었다가 흰 눈을 맞이하고 다시 연두빛 새싹을 피워냈습니다. 계절의 순환은 변함없었지만 정팔의 내면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응어리가 풀린 자리마다 새로운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시간의 조각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따스한 봄볕이 온 세상을 감싸 안는 한정혜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정팔은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숙명적인 의식을 향하는 듯 단단하고 결의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묘역에 핀 들꽃을 꺾어 준비하곤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먼 길을 돌아 시내의 작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냉장고 속 꽃들을 훑어보던 그의 시선이 새하얀 프리지아 다발에 닿았습니다. 노란 빛을 머금은 하얀 꽃잎들은 순수하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 옛날 정혜에게 건넸던 이름 없는 들꽃처럼 소박하면서도 동시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듯 했습니다. 상큼하고 은은한 프리지아의 향기가 그의 메마른 마음에 스며들어 알 수 없는 평온함과 함께 아련한 그리움을 더했습니다. 이제 이 꽃은 단순한 방문의 증표가 아니라 50년의 시간을 넘어 전하는 그의 진심이자 뒤늦은 고백이 될 터였습니다. 묘역으로 향하는 오솔길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요했고 새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솔잎 사이를 스치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봉분들이 줄지어 늘어선 무연고 묘역에 도착했을 때 정팔은 예상대로 한지훈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정혜의 유언은 이미 정팔에게 전달되었으니 지훈이 더 이상 이곳에 꽃을 놓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바람이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역할은 이제 정팔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정혜는 처음부터 이날이 오기를 자신이 아닌 정팔이 직접 자신에게 꽃을 놓아주는 날이 오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잊혀진 인연의 끈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정팔은 조심스럽게 프리지아 다발을 봉분 앞에 놓았습니다. 꽃다발은 봉분 위에 놓인 흙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흙먼지를 털어내고 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굳어진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꽃다발과 묘비를 오갔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봉분을 감쌌고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달새의 지저김은 그의 마음에 평화로운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그리고 고요함만이
그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을 되짚으며 정혜와 함께했던 짧은 순간들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들이 이 작은 봉분 앞에서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고독했던 삶의 퍼즐 조각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정혜야, 그때 피난지에서 너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네지 못했지만 그저 서툰 그림 한 장으로 내 마음을 대신했다 생각했었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었지. 그 순수했던 마음을, 그 쑥스러움을 아직도 기억한단다. 내가 그 작은 그림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옷고름이 깊이 넣었던 모습까지도 이제야 알았어. 내가 나를 꽃이라 기억해 주었다는 것을. 메마른 땅에서도 피어난 한 송이 희망처럼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구나. 정혜야, 내 어리석음이었어. 그저 꽃을 기다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건넨 그 깊은 사랑을 내가 이해해 주기를 기다렸던 거였어.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내 곁에 왔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내 마음. 내 일기 속 글귀가 내 심장을 찢는 듯했지. 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너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어 내게 돌아왔으니 고맙기도 하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꽃을 놓아줄게. 매년 너의 생일 나는 이곳에 올 거야. 내가 나에게 영원한 희망이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영원히 피어나는 꽃이 되어줄게. 약속한다, 정혜야. 다시 만나러 올게. 영원히 너를 기억하며 정파리가